혹시 오늘 하루 밥, 빵, 면 얼마나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기보다 밥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시거나 국수 한 그릇쯤은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은 당장은 든든하고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혈관, 간, 내장 지방, 그리고 면역 체계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놀랍도록 많은 건강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방 연소, 혈당 안정화, 근육 유지, 면역력 상승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매 위험 감소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섭취를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탄수화물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정확하고 쉽게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진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정조준 인생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 마음, 저희가 더 정확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단백질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그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호르몬, 효소, 그리고 주요 장기들은 물론이고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혈액까지 이 모든 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들고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단백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소실이 가속화되어 낙상, 관절통, 면역력 저하, 당뇨 및 고혈압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주목해야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 중 무려 60에서 70%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밥, 빵, 라면, 국수, 떡, 설탕, 음료수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이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은 섭취 즉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잉된 당분이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간 복부, 그리고 혈관 벽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고지혈증과 지방간. 간 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셋째,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여 염증 물질을 유발합니다. 넷째,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알츠하이머 치매는 최근 제3의 당뇨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피로와 우울감 역시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에너지 불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짜증, 식욕, 폭발, 무기력증까지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요? 몸이 빠르게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은 물론 혈관 보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 인슐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둘째, 근육이 유지되고 지방은 빠집니다. 단백질은 식사 후 열 발생 효과, 즉 TEF가 높아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더 많습니다. 이는 지방을 태우면서 동시에 근육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셋째, 식욕이 조절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불필요한 야식 충동을 줄이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백혈구,
항체 등 면역 계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공급은 감염, 바이러스, 염증에 대한 우리 몸의 대응력을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수면 질 향상과 집중력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단백질에서 생성되는 트립토판은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과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원료로 작용하여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이겨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 섭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나 근손실 우려가 있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g에서 1.5g까지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사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현미밥 등으로 시작하여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나물, 고등어구이, 김치 등 다양한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계란찜, 버섯볶음, 야채쌈, 두부조림 등으로 가볍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좋은 고단백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병아리콩이나 검정콩 같은 콩류, 무가당 두유, 그리고 당분이 없는 단백질 쉐이크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식품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인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자 중에도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달달한 프로틴 음료 역시 당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는 특히 시니어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어 일상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기능 정상화를 통해 치매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더욱 활력 있는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와 함께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내장 지방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체중이 줄지 않아도 몸속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 전략, 즉 탄단지, 밸런스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현미, 귀리, 고구마 위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매 식사 때마다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지방은 오메가3, 올리브오일,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인은 아침에 빵이나 밥, 떡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부터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하루 전체의 혈당 밸런스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폭식 충동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건 당연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사라도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순간 우리 몸은 빠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끼 식사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닭가슴살 한 덩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 뇌, 면역체계,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한 끼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영상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건강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건강은 지금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조준 인생 채널에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